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일 3자 고위급 협의가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재 의사를 받아내지 못하고 귀국을 하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처음 열린 한일 실무협의에서 일본 측이 전략물자의 북유출설에 대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안보 우방국에 대해 수출 심사 과정을 간소화해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와 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군 2함대에 나타난 거동 수상자는 근무지를 이탈한 경계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9일 만에 해당 병사를 검거해 수사 중입니다. 어젯밤 발생한 서울 남산 케이블카 충돌 사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직원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케이블카 운행을 맡은 직원을 입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스틸웰 미 동아태 차관보가 해리스 주한 미 대사에 이어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이 한일 간 갈등에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문제는 이 양국이 해결하라는 겁니다. 스틸웰 차관보가 아시아 순방 중인데 이때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하는 방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일본은 수출 규제가 대북 반출 때문은 아니라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 규제는 확대할 움직임입니다. 오늘 뉴스7은 미국은 과연 한일 갈등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품목은 또 어떤 것이고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갈등 중재에 난색을 표한 미국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동아시아 순방 중인 미 국무부 스틸웰 차관보가 미국이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일 분쟁을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당장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입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일본이 소극적이어서 한미일 고위급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스틸웰의 방안에 맞춰 고위급 회담을 연 뒤 일본을 압박하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 겁니다. 김현종 차장은 워싱턴에서 백악관 핵심 당국자와 의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전방위 외교전을 펼쳤지만 이렇다 할 소득 없이 내일 귀국합니다. 다만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함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에도 피해가 간다는 점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는 있었다는 게 당국의 평가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중재하기 어렵다는 상황이고 한일 간에는 어제 일본의 아주 철저한 홀대로 시작된 이 양국 실무회의에서 일본은 수출 제품의 북한 반출에 대해서 한국과 무관하다면서 약간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출 제재는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아 기자입니다. 6시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린 한일 실무회의. 일본 측 실무단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이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고 세계무역기구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항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실무단은 오늘 현지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며 일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또 자신들이 제기한 규제 대상 소재의 북한 반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오는 24일을 기한으로 완화된 수출 규제를 적용하는 안보 우방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은 강행하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한국의 캐치얼 상하허가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들었고요. 일본 측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홀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고 3년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캐치홀 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24일 이전에 당국자 간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이른바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못 박으면서 2차 보복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자, 이번엔 어느 품목일까요? 반도체를 넘어서 자동차, 화학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이 돼서 관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산 제품을 들여올 때 품목 하나하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략물자 1,100여 개가 그 대상입니다. 기존의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에 쓰이는 2차 전지 등 전자부품과 화학약품, 그리고 공작기계 등의 직격탄이 우려됩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이 세계 소재 품목에 대한 파급력을 굉장히 뛰어넘어서 아마 한국,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불화수소 등 세계 소재 이외에도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와 전자회로를 새겨 넣는 필름인 블랭크 머스크가 제한될 것으로 보고 모든 구매팀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화학업계 역시 비상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 플래닝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기계와 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중간재를 사실상 일본이 손에 쥐고 있어 한국 제조업 전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 안에서 이 거동 수상자가 발견이 됐다가 또 허위 자수자까지 나오면서 이 군 기강 해임 논란이 빚어졌던 사건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거동 수상자는 인접 초소에서 근무하던 이 또 다른 초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진범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초병이요, 이 진작 자수를 못한 이유가 겁이 나서였다고 합니다. 먼저 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 나타난 거동 수상자는 수차례 이어진 암구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병사가 허위 자수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이 거동 수상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지만 국방부 조사 결과 해당 부대 병사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사건 발생 9일 만인 오늘 새벽 1시 반쯤 A상병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B상병과 함께 경계 근무 중이었던 A상병은 음료수를 사기 위해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후 초소로 복귀하던 중 다른 경계병들과 마주친 겁니다. 사태가 커지자 B상병은 A상병의 근무지 이탈을 진술했고 A상병은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계작전의 문제와 은폐 축소는 물론 사건의 조작과 병사에게 책임 전가까지를 자행했습니다. 군은 A상병은 물론 함께 근무를 썼던 B상병을 부대에서 격리시키고 각각 초병 수소 이탈죄와 방조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 이번 사건을 보면 이 경계병이 총을 두고 음료수를 사러 가지를 않나, 발각이 돼도 잡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위장자수 지시까지, 한마디로 이 군 기강 해이하다 수준을 넘어서 이 붕괴 수준이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북한 목선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한 겁니다. 당연히 정경두 국방장관 문책론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입니다. 북한 목선의 경계 실패로 국방부 장관이 사과한 지 3주도 채 안 돼 토소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군 이함대 거동 수상자로 검거된 A상병은 경계 근무 도중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은 채 음료수를 사러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대 장교가 허위 자수까지 시켰다가 발각된 건 역시 용납할 수 없는 기강해입니다. 야권은 정경두 국방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능과 무책임, 거짓말까지 국민은 더 이상 정 장관을 믿지 못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도 정 장관 해임이 시급하다고 보탰습니다. 여권에서도 정 장관을 마냥 두둔할 순 없다는 기류가 강해졌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에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7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개각 이전의 경기라는 건 청와대에도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해군 이함대 이 허위 자수 사건을 처음으로 공개한 이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지금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이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결국은 초계병의 일탈이고 무서워서 감췄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걸 보시고 이걸 어떻게 믿어도 됩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결과에 대해, 수사 결과에 대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맹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질문을 지금 제일 먼저 놨네요. 예. 그게 바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에서 네. 벌써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랄까 큰 흐름에 예. 연결되는 물음이 아닌가 해서 그걸로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지금 이 국가 조직이나 국방부 조직이나 그 수사 주체가 돼 있는 분들을 국민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오늘 뭐 진범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예. 그거를 0.001%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다 열어놓고 예. 삼척 사건하고 연결해서 다 확실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요거는 국정조사를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대 인근에서 오리발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도 대공 관련 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공 문제라든가 예. 이런 문제도 예. 이 안보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해야 됩니다. 0.001%라도 착오가 생기면 국가 안해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예. 대공 용의점도 3시간도 안 돼서 결론을 내리고 쉽게 그냥 넘어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자, 일선 부대 사단장까지 지내셨는데 지금 상황을 좀 보면 과거에 이제 근무하셨을 때 하고 지금 상황하고 군의 기강은 어떻게 변했다. 뭐 이런 게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죠. 예. 오늘 아침에 국방부 발표를 보면 예. 어떻게 경계병이 총을 놓고 물을 빼기 위해서 자판기로 갈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을 못한 문제. 이런 예. 문제들은 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군의 기강은 간부의 기강하고 연결돼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현재 돌아가는 안보 상황에서 첫째는 남북 간의 관계. 네. 여기서 9.19 군사 합의서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러면 거기에 시발점이 삼척 사건으로 봐요. 그러면 이번 문제도 당연히 이어져요. 다 이어져 있다. 네, 이어질 거고 저는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분명히 이제 뭐 시작이다.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간부들이 적을 향해서 보고 긴장을 해야 되는데 아하. 인사 문제를 청와대에서 다 해요. 예. 지금 장관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예. 내부에서는. 예. 그럼 간부들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실세들 쳐다보고 있고 네. 적을 향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 뭐 당론으로 논평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정경두 국방장관은 당연히 해임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당론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이번에 삼척 사건을 포함해서 지금 안보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삼척 사건은 국정원까지 포함해서 예. 안보실에서 다 지시가 되고 청와대 행정관까지 국방부 와서 무슨 뭘 발표하는가 감시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또 이런 이함대 사령부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 이 정경도 장관의 해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넘어서야 된다. 정말 1번으로 사임을 해야 될 사람은 안보실장으로 봐요. 아하. 그래서 안보실장 1번, 예. 2번이 국방장관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는 예. 도저히 국방 안보가 제대로 예.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질문 드릴게요. 이제 직접 좀 더 살펴보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를 직접 하신 이유는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먼저 공개하신 이유. 이 문제는 제가 정말 권위 속에서 결정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35년간 예. 근무를 군에서 했기 때문에 예. 뼛속까지 다 국가와 국민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 경우도 제가 보좌관들하고 수차례 토의를 했습니다. 예. 제보를 받고 예. 어떻게 이걸 발표해야 될 건가 때에 따라서는 저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관실에 총장들을 모아놓고 정말 혼내주고 싶었어요. 그걸로 끝내고 싶었는데 예.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 자제를 정말 병역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군에 온 자제를 정말 건강하게 그렇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서 가정으로 부모님 품 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지휘관의 1번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군에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작을 했다는 거 이건 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제 분노에 발로해서 그걸 이번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군 기광에 좀 바로 잡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뼈를 깎는 맨날 뼈를 예. 깎는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깎을 뼈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깎아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 안전펜스와 충돌해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운행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동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관리업체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산 케이블카를 타려고 온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돌립니다. 어제 저녁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안전펜스 충돌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애들한테 추억을 쌓아줄 겸 왔는데 갑자기 와서 보니까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고. 헛걸음을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업체 측은 정상으로 가는 임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케이블카 운전자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다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리업체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도 안전검사를 했지만 운행 중 브레이크 패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운행 시기에 조금 풀어졌는지 느슨해져가지고 제스를 못하고 약간 밀렸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지난 3월 11일간 가동을 멈추고 설비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대한 그 점검을 하지 않은 거죠. 뭐 조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 브레이크 장치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사용 중에 풀릴 수 있거든요. 경찰은 안전점검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다음 주 관리 책임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는데 이 택시기사 과거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버스기사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기사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 걸린 택시기사. 숨을 불자 간이 음주기가 반응합니다. 경찰이 기사를 차에서 내리게 해 자세히 측정하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승객을 태운 채 운행하던 택시기사 54살 박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200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2013년에는 음주 사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의 뭐 많이 못 봤거든요. 음주가 상신이 되는 건. 근데 저희들도 단속하고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는 버스기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만취 상태로 50분 동안 버스를 몰다 승객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만취한 택시기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경찰은 버스와 택시를 상대로 한 불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오늘 새벽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30대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과 음식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주원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들이 멈춰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대구 달성군 구간에서 38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동영상 보니까 그게 과속도 아닌데 혼자 사고 난 겁니다. 가도 몰라서.
천장이 검게 그을리고 가재도구가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5분쯤 인천 구월동의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90살 노모 설모 씨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아들 66살 이모 씨는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너무 방에 계셨고 너무 움직이지도 못하는 원래 또 앉아 계신데 부재에서 나온 거죠. 아침 8시 20분쯤에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연구소는 텅 빈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전 9시 반쯤에는 경기도 김포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식당과 인접가게 등 4동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장마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비가 조금씩 내리는 데 그쳤는데요. 올해도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은 마른 장마가 될 전망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연무가 껴있어 뿌옇게 보입니다.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한강공원 다리 아래엔 더위를 피하려 몰린 시민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좀 한강에 바람 쐬러 나왔고요. 근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날씨가 시원해서 좀. 양산을 쓰고 부채질까지 합니다. 장마 기간이지만 서울엔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데 그치면서 이렇게 손에 우산을 들고 외출한 시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 안 올 것 같아서 많이 그냥 우산 두고 오게 됐어요. 서울의 경우 장마 기간 평균 18일 비가 내렸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사나흘만 비가 왔습니다. 이런 마른 장마는 최근 5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46년 동안 서울의 장마 기간에 내린 평균 강수량이 417mm인데 비해 지난해엔 12일 동안 297.1mm만 내리는 등 태풍이 잦았던 17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당분간도 비 소식이 없습니다. 장마 전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상 시기가 늦어져서입니다. 따뜻한 공기에서 동반되는 그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현재는 제주도하고 남해안 쪽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다시 내려가서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장맛비 대신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사시사철 파도가 들어오는 부산 송정해수욕장은 해변 경사가 완만해서 서핑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인기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공간에 서핑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민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드를 들고 줄지어 바다로 향합니다. 잽싸게 보드 위에 올라 물 위를 가로지릅니다. 길 따라서 보드 위에서 타니까 좀 바다 바람도 느낄 수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흐린 날씨 속에도 바다 위에는 서핑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일부 서퍼들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백사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이 허용된 구간은 1.2km 가운데 80m. 서퍼들은 다른 체험자의 서핑이 끝날 때까지 줄을 서 대기해야 합니다.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혀서 저도 쪽이 좀 아프고 서로 부딪혀 넘어지는 등 위험한 장면도 소출합니다. 발톱도 빠지고 보통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 분만 일주일에 2-3명씩 있으니까.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구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해수욕장의 본래의 기능이 있고 물놀이객들을 위한 공간을 일정 부분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서핑 인구는 늘어나지만 공간은 한정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장마철엔 도로 곳곳에 빗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곳을 지나다가 침수 피해를 입는 차량이 한 해 1,0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엔진의 공기 흡입구가 낮게 설치된 외제 차량에서 침수 피해가 더 쉽게 발생합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거센 비를 뚫고 도로를 달리는 차. 물이 고인 곳으로 진입하자 보닛 위로 물이 차오르더니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한 보험사 통계를 보면 한 해 평균 침수 피해를 입는 차량은 1,300여 대. 엔진에 유입되는 공기 흡입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차마다 엔진 흡입구까지의 높이가 다릅니다. 앞차가 물에 잠긴 도로를 무사히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 차는 물에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차종별로 최대 25cm까지 차이가 나는데 흡입구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제차에서 국산차보다 2배 가까이 더 침수 사고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이 고인 구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진입했다면 속도를 줄여 천천히 한 번에 통과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일단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진 차는 바로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시동을 무리하게 기기 조작을 하지 마시고 바로 견인 조치를 통해서 차량을 정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은 경우엔 운전자 과실이 인정돼 보상이 안 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에 그쳤지만 소상공인들은 현재 최저임금도 버겁다면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과 숙박업종 상당수가 최저임금조차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차라리 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어떻겠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논의는 요원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소연 씨는 최근 4명의 종업원을 줄였지만 내년에 또 오를 최저임금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매출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가 있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그냥 적용을 하니까 지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15%로 이 가운데 음식과 숙박업 종사자 비율이 43%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사용자 위원들이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지만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금년 내에 다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제도 개선 위원회를 설치할지 말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한시적입니다. 정부 개편한 대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면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신생아가 없어서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가 없는 이 시군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국 닥칠 게 닥친 건가요? 이렇게 출산율 하락이 장기간 계속이 되자 산부인과뿐 아니라 이 소아과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23개 시군에 소아과가 없어서 당장 아이가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4만 4천여 명의 경기도 연천군. 군은 최대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 인구는 오히려 최근 3년간에만 1,200명 줄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다 보니 소아과 의원이 하나둘 사라져 이제는 군 내에 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과가 사라진 시도는 전국 23곳에 이릅니다. 나가면은 저기 의정부로나 나가야 되고 불편한 점이 너무 많고 산부인과도 없고. 충북 보은A 병원은 전문의가 그만둔 뒤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한동안 소아과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불과 몇 달 하다가 의사 가고 나니까 또 공백 상태가 생기고 또 이제 새로 또 영입을 하는데 간호 인력이나 의료 인력 확보하려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정부는 의료 취약지에 소아과를 운영하는 병의원에 2년간 5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지원받는 병의원은 1년에 한 곳뿐입니다. 저출산의 지방근무 기피까지 엎친 데 덮치면서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과 의료 공백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삼선의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 실시한 투표에서 심 의원이 전체 83.5%, 16,177표를 득표해서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12,000여 표 차로 제치고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의당 대표가 된 심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어 지역구 후보 당선에 주력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이 자신을 만나서 행복해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언급을 했는데 미북 간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웃지 않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보고 웃었다면서 둘 관계가 좋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You don't have a man testing nuclear anymore. You have a man that was so happy to see me. 오바마 정권 때와 달리 북한이 핵실험을 멈췄다는 자랑도 반복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뢰를 표시하면서 비핵화 조치를 은근히 압박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협상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If we can achieve these objectives of denuclearizing in a way that we can verify, right, fully and completely, this will be a truly historic accomplishment. And 그러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체제 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미북 실무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는 분 계시나요? 황교안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옆에는 손학규 대표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제 열린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 행사 도중 잠을 자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황 대표는 8시 20분에 도착했고 문화 행사 시작부터 9시 30분까지 잠을 자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참석자는 아무리 고단해도 야당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개최도시 시민으로서 불편한 마음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황 대표는 마침 같은 날 국회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조는 참석자를 향해 조는 분이 계시네요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 모습이 더욱 회자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복 저고리는 어디에? 이거 어제 있었던 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이야기 같아요? 네, 변형 한복 논란입니다. 네. 미스코리아 대회 수영복처럼 변형한 한복이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수영복 심사가 사라졌다 했더니만 도리어 한복을 노출이 심하게 변형해 심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불붙자 미스코리아 측은 해명까지 했습니다. 변형 한복으로 신체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 미스코리아 수상자들이 퓨전 한복 패션쇼를 했다는 겁니다. 또 이 옷을 만든 업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미 대통령 내외가 입은 한복을 만든 곳으로 같은 컨셉으로 패션쇼도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위험한 인증샷, 터널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터널 내부 불법 주차 인증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글 제목은 터널 길막기 그리고 창원 마진 터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동호회 차량들이 터널에 모여서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인증샷을 찍은 뒤에 인터넷 게시판에 자랑하듯이 올린 겁니다. 다른 운전자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터널에 진입했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네티즌들은 공분했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호회 회원은 반성한다는 글을 올렸지만 늦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번호 조회를 해서 일반 교통 방해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형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액션 영화의 여자 주인공들이 전면 배치되는가 하면 여성이 주인공인 연극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공연계에 보는 페미니즘 열풍, 이루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이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여성 대원 진. 20년 가까이 이어진 엑스맨 시리즈에 주인공과 악역 모두 여성이 맡게 되면서 극중 대사도 화제가 됐습니다. The women are always saving the men around here.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changing the name to X-Women. 22년 만에 세대 교체를 이룬 맨인 블랙에선 신참 여성 요원 M이 활약을 펼치자 남자 요원 입에서 이런 대사가 튀어나옵니다. The men and women in black. 디즈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만 관객을 목전에 둔 영화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는 왕이 되고픈 캐릭터로 변신했습니다. 영국 무대 위의 페미니즘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은 여여 커플인 줄리엣과 줄리엣으로 각색이 됐고 이러고 사는 거 지겹지도 않으세요? 이름도 없이 공주로 불리며 억압과 차별을 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연극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미투 열풍 이후에 페미니즘 열풍이 나타났고 여성이 자신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시나리오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환경들 이런 것이 앞으로 서서히 바뀌어야 페미니즘이 어느새 흥행 코드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났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예상돼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서울에서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일부 지역에만 내리는 거여서 활동하는 데 크게 지장을 주진 않겠습니다. 비가 내려 습도가 높기 때문에 날이 좀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런 날은 식중독에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음식을 너무 오랫동안 밖에 두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서울과 대전이 30도를 가리키겠고요. 남부는 광주가 29도, 부산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소나기 소식이 자주 있습니다. 또 중후반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 7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